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수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술 출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연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및 해석 능력,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응용력과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결과보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은 총 5개의 제시문으로 되어 있고, 제시문 가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곡선 y는 fx 위 점 p,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제시문이고요. 두 번째 제시문은 함수의 도함수하고 이제 함수의 증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열린 구간 속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은 fx는 그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은 fx는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시문은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a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될 때, 그럴 때 x는 a의 좌우에서 f'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fx는 x는 a에서 극대이고 극대값 fa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fx는 x는 a에서 극소이고 극소값 fa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제시문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그리고 N이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라는 합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시문 만은 일반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요.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들이 각각 P개, Q개 해가지고 이제 R개까지 있을 때, 물론 조건이 이제 P, Q 이 같은 것들의 합을 다 더하면은 전체의 개수 N이 될 때, 그랬을 때 이러한 이 N개의 원소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을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해가지고 같은 것들의 개수들의 팩토리얼들 다 곱한 것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논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논제 1-1번은 원과 곡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P를 지나고 y축 위의 점 C, 좌표가 0,B를 중심으로 하며 점 P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x제곱의 접선과 일치하는 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점 C, B에 있고, 그리고 P라는 점이 곡선에도 있고 원에도 있는데, 그 P라는 점에서의 원의 접선과 곡선의 접선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원이죠. 자, 이때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B하고 R, B는 원의 중심의 Y좌표이고 R은 원의 반지름인데 이 둘은 다 0보다 큰 실수값입니다. 논제 1-1번 문제는, 자, 이때 P의 좌표가 2분의 루트 3, 4분의 3일 때 원의 중심, 0,B죠, 좌표가. 이 중심과 원의 반지름 R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곡선 y는 x제곱이 결국 fx라는 함수를 x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건 단항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2x가 되죠. 따라서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P 2분의 루트 3, 4분의 3에서 접하는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2분의 루트 3, 4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2분의 루트 3에서의 미분계수, F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2x, x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는 루트 3이 되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L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의 중심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의 중심은 이 P라는 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접선 L의 수직인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 L이라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4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생각을 해보면은 Y절편은 4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은 원의 Y좌표가 지금 4분의 5이고 원의 중심은 Y축 위에 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0,4분의 5라는 좌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곡선에서 접하는 접점 P가 되겠죠. P 사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의 반지름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제 1-1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과 곡선 y는 x제곱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아래 범위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아래 범위를 각각 구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범위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원의 중심 C, 0,B와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 하면은 P라는 점에서 원의 접선하고 곡선의 접선이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곡선 위의 점들 사이의 거리 중에서 최소값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최소값이 원의 반지름 R하고 같아지는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접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죠. 먼저 원의 반지름이 원의 중심과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보다 더 작으면은 원과 곡선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반대로 이 최소값보다 더 커지면은 접선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원의 중심과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원의 반지름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좌표가 x일 때 y좌표를 x제곱이라고 한 임의의 점 q하고 원의 중심 0,b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가 들어가서 그 거리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x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를 cq, 거리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는 x에 대한 4차 함수가 되는데, 자,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의 최소값이 뭐하고 같아져야 되냐 하면은 원의 반지름 R의 제곱하고 같아져야 되죠. 따라서 f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의 도함수 f'x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극소값을 찾고 이것이 최소값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 b라는 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b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b에 대해서 2분의 1을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f'x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b에 대해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언제나 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0이 되는 경우는 b가 2분의 1인 경우죠. 자, 그래서 x가 0인 경우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음수인 x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고, 그리고 양수인 x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0일 때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0일 때 f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은 b제곱이 되고, 이것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반지름의 제곱, r제곱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조건에서 r하고 b가 다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b하고 r은 같습니다. 그렇죠? 제곱이 같으면서 둘 다 양수니까 b하고 r이 같겠죠. 따라서 자, 지금 b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b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b하고 r이 같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r의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2분의 1을 포함하는 r에 대해서는 이 원과 곡선은 결국 한 점에서 만나고 그 한 점이 뭐냐? x가 0일 때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죠. x가 0인 경우는 결국은 y좌표도 0이 되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0과 2분의 1 사이인 경우에 대해 2분의 1을 포함해서 2분의 1 사이인 경우에 대해서는 원과 곡선이 원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b 값이 2분의 1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경우에 이제 f의 도함수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0일 수도 있고 가로 안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하고 가로 안이 0이 되는 경우 x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루트 b-2분의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됩니다. 미분계수가 0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점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는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극대값이죠, 이것은. 그리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루트 b-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는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점들이 극소값이면서 따라서 최소값도 되겠죠.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들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함수값이 같고 함수값이 b-4분의 1이 되고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반지름의 제곱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이것이 최소값이 되니까. 자, 따라서 b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는 b하고 r제곱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r도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죠. b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r제곱이 4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여기는 r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양수니까. 자, 그럴 때 원과 곡선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의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b와 r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b 대신에 r제곱 플러스 4분의 1을 넣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원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r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인 r에 대해서는 한 점, 원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원과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r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큰 r에 대해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제 1-2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제 1-2는 16개의 교차로 지점이 있는 정사각형 도로망을 생각하는 건데요. 각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모두 1인 도로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각 도로가 이제 이 직선으로 나 있고 그 직선들이 정사각형들 혹은 직사각형들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가로로 갈 수 있는 게 3칸, 세로로 갈 수 있는 게 3칸인 그런 정사각형들의 모임이죠. 그랬을 때 논제 1-2의 1번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교차로 지점을 선택했을 때 두 지점 사이 최단 경로의 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에 나와 있듯이 A라는 지점이 이 제일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점이고 B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와 B 사이의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로거리로 2칸을 가야 되고 다시 말해서 가로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고 세로로도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겠죠.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제시문 마에서 봤듯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죠. 그러니까 가로, 거리 2까지 1, 2까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 1, 2까지 있을 때 이 전체 4개 중에서 같은 것이 2개씩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제시문 마에서 4팩토리얼, 전체의 개수가 4팩토리얼이고 가로의 개수가 2팩토리얼, 세로의 개수가 2 해가지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써보죠. 4, 3, 2, 1이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이 되니까 결국 약분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이 값은 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수는 최단 경로의 수는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임의의 두 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최단 경로의 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임의의 두 점을 택하면은 그 두 점에 이제 가로의 거리가 있고 세로의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의 거리를 m이라 그러고 임의의 두 지점에 사이에 가로의 거리를 m이라 그러고 세로의 거리를 n이라고 했을 때
이제 m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로의 거리가 0일 수도 있고 1, 2, 3일 수 있기 때문에 m이 0부터 3인 경우 각각의 경우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m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다른 두 지점이기 때문에 n, 세로의 거리도 0이 될 수는 없고 세로의 거리도 0이면은 같은 점이 되겠죠. 세로의 거리 n은 1, 2 혹은 3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결국은 이게 세로 직선으로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최단 경로의 수는 결국은 다 하나겠죠. 직선으로 가는 길밖에 없겠죠. 가로로 움직이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최단 경로의 수는 각각 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자연수가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m이 1인 경우 가로의 거리가 1인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세로의 거리는 자, 이번엔 0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가로의 거리가 1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자, 세로의 거리는 0, 1, 2, 3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이제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을 해 보면은 이 경우는 결국은 가로의 거리가 1이고 세로의 거리가 중복이 될 수 있는 거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제시문 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경우에 최단 경로의 수는 각각 1, 2, 3,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로의 거리가 1이고 세로의 거리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네, 가로의 거리가 1이고 세로의 거리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한 두 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중복을 허용하는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3팩토리얼을 2번의 경우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고 또 1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3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 이제 세로의 거리가 뭐냐에 따라서 최단 거리는 0, 1, 2, 3, 4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m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n이 될 수 있는 것은 세로의 거리는 0, 1, 2, 3이 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최단 경로의 수는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용하는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1, 3, 6, 10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이 3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n도 0, 1, 2, 3이 될 수 있고 최단 경로의 수는 1개, 4개, 10개, 20개가 돼가지고 따라서 최단 경로의 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이 중에 여기서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자연수가 다 되겠죠. 1이 있고 2가 있고 3, 4, 그 다음에 6도 있고 10도 있고 20이 있죠. 그래서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60, 2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1-2의 2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도로망에서 지점 A를 지날 수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점 A를 제외하고 지점 A를 지날 수 없는 경우 그랬을 때 지점 A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두 교차로 지점을 선택했을 때 그 두 지점 사이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가로, 세로의 거리가 다 결국 2 이상인 경우여야 되는 거죠. 둘 다.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의 거리가 각각 2이거나 2, 3이거나 3이거나 3, 3이거나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인 그런 경우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가로, 세로의 거리가 각각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말해서 4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림에서. 가로, 세로가 각각 2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4개를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A를 포함을 해서 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봤듯이 A, B, C, D가 있을 수 있고 이걸 한 칸 이제 오른쪽으로 민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또 지우고 또 하나의 정사각형은 오른쪽 한 칸으로 민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 밑으로 내린 정사각형도 있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한 칸 밀고 한 칸 아래로도 내린 가로, 세로로 한 칸씩 민 정사각형 4개를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정사각형들에서 각 대각선 두 점을 생각을 하면은 경우의 수가 최단 거리의 수가 아까 계산을 했지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은 6이 되죠. 그래서 최단 경로의 수가 6개인 경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는 거냐면은 A라는 지점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4개의 가로 세로 거리가 2인 정사각형에서 각 대각선들 2개 해가지고 8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지점을 제외를 해야 되니까 A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를 다 빼겠습니다. 자, 일단 이 ABCD 정사각형에서 A, B 두 점을 선택하면은 이 경로는 포함을 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경로가 빠지고, 자, 이 정사각형에서 마찬가지로 C하고 D라는 이 대각선 두 점을 생각을 하면은 최단 경로가 6개인데 그 중에서 A라는 점을 지나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최단 경로 수가 제외돼 가지고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하고 D 점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8가지 경우 중에서 A, B가 선택되는 경우 그리고 C, D가 선택되는 경우는 제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거리가 각각 2인 경우에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인 경우는 6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가로가 2이고 세로가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로가 2이고 세로가 3인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2가지밖에 없겠죠. 지금 A, E, F, D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른쪽으로 한 칸 민 직사각형 2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각각의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 2점을 잡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경로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면 아까 봤지만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5, 4, 3, 2, 1, 3, 2니까 약분이 되고 해서 10가지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가로의 거리가 2, 세로의 거리가 3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양끝점에서 각각 서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경우의 수는 10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A하고 F를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우리 A라는 점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자, AF 사이의 최단 경로는 제외가 되고, 그리고 D와 E를 생각을 하면은 D에서 E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는 10가지고, 그 중에서 A를 지나가면 안 되니까 A를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D에서 E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가로로 2칸을 가고 세로로 3칸을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D에서 E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9가지가 되기 때문에 6가지 이상이죠. 그래서 D하고 E를 선택하는 경우는 포함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인 경우는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인 경우는 2번의 경우 가로가 2고 세로가 3인 경우하고 마찬가지죠. 뭐 대칭적이니까 가로 세로의 역할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3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도 3이고 세로도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체 정사각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결국은 이 전체 정사각형의 각 대각선 2점들을 잡을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겠죠. A하고 제일 끝점, 이 대각선 끝점을 잡고 반대 대각선 2점을 잡았을 때 이 경로의 수가 아까 봤지만 이거는 20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결국은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20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A하고 대각선, 그 A의 대각선 끝점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또 다른 대각선 2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2점은 20가지 중에서 결국 A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겠죠. 먼저 가로로 3칸을 가고 세로로 3칸을 가고 그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9가지나 되기 때문에 6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이 두 대각선점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단 경로의 수가 6가지 이상인 경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려를 했던 최단 경로의 수가 6가지 이상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가로, 세로가 각각 2일 때 6가지, 2, 3일 때 3가지씩 있고 3, 3일 때 1가지에서 이를 다 더하면은 13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 경우를 전체 서로 다른 2점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준 것이 이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A를 제외하고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결국은 15개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5C2라고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예, 이게 뭔지는 다 알겠죠. 이거를 컨비네이션, 이거는 15, 여기 있습니다. 15 곱하기 14를 2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제 105가 되고, 그래서 105가지 경우 중에서 최단 경로의 수가 6가지 이상인 경우는 13이기 때문에 확률은 뭐가 되느냐? 최단 경로의 수가 6 이상이 될 확률은 105분의 1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수학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이 모의논술이 여러분들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